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점검 및 주요 이슈에 대해서 발표할 안전공단 건설안전단장 김판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건설안전 포럼에 초청해 주신 건설안전 실무자 협의회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는 단순히 이 발표를 하려고 왔는데 사실 오늘 이 자리가 많은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제가 듣고 우리 공단의 어떤 산재 예방 사업에 많은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상황에서 정부 정책에 맞춰서 산재 예방을 위해 성실하게 임하고 계신 전국의 안전 보건 관리자 그리고 건설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입법 예고되는 등 우리 산업 현장의 안전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고 우리 공단도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건설 사고 사망은 기대하는 만큼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 절반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망 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우리 건설 현장의 근원적인 안전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발표 순서는 본사 및 전국 현장 감독과 시스템 진단 그리고 현장 분야, 본사 분야의 시스템 진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주요 이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사 및 전국 현장 감독과 시스템 진단입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성 있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건설업체 본사 및 감독 진단입니다.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체 특성에 맞게 우리가 본사의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소속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도모하기 위해서 진단과 시스템 진단을 하는데요. 대상은 사망사고가 빈발하는 업체, 특히 안전관리 의지나 능력이 부족한 업체는 감독과 시스템 진단을 통해서 본사 및 현장의 안전관리 체질을 개선을 촉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는 사망재해가 발생한 1000대 건설업체에 대해서 고용부와 공단이 점검을 합니다. 최근에 2년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업체 27개사가 시공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특별관리와 그리고 27개 업체를 제외한 1000대 내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일반 관리를 하여 사망재해 예방 체계 구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추진 절차는 합동감독반을 구성해서 감독과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동시에 진단을 하는데요. 먼저 특별관리업체에 대해서는 본사에 대해서는 중대재해가 1회 발생했을 때는 안전보건 체계 중심의 감독을 하고 중대재해가 2회 이상 발생했을 때는 본사에 대해서는 산안법 위반 여부를 감독합니다. 그리고 전국 현장에 대해서는 사망재해 1회 이상 발생할 경우에는 전국 현장에 대해서 감독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특별관리업체를 제외한 그 외 업체는 사망재해가 1회 발생했을 때는 본사 안전보건 체계 중심의 감독, 2회 때는 산안법 위반 여부를 감독합니다. 다만 현장 분야는 1회에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경고만 하고 2회 이상 발생했을 때는 전국 현장에 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 조치 사항으로는 본사 및 모든 소속 현장에 대해서 감독을 하되 안전보건계획 보완 후에 이사회 수정보고, 안전진단, 개선명령 수립 또는 이행사항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등 전체적으로 패키지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사 분야는 전국 현장을 감독을 우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동감독 결과를 반영해서 본사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전반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감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은 원청 및 상주업체를 대상으로 그 산안법 위반 및 안전보건관리 체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선정은 그 공사 주관 여부나 공정률, 위험 공정, 산업재해 및 고소고발 건수 등을 고려해서 현장을 전국에 골고루 이렇게 선정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 들어서 저희들이 그 본사 시스템 진단 실적은 약 10개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9월 말까지 추가로 5개사에 대해서 시스템 진단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고요. 최대한 저희 그 전문 인력을 동원해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연계해서 진단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본사 및 현장 분야 시스템 진단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 관련해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에 대한 조치 내용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4조에 명시한 제정안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이행에 관한 사항을 8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영 방침 설정을 경영자의 첫 번째 의무로 규정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경영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보건 방침 또는 목표가 명확히 구분되고 각각의 연계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 참여하신 업체 중에서도 그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도입한 기업이 있을 텐데요. 그간에 저희들 컨설팅했던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시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장 특성을 고려해서 유해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그 업무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이행 점검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 처리 절차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을 참고해서 기업별로 그 유해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한 적합한 방법을 실시하도록 마련하여야 한다고 하며, 또한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현장별로 공사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문 인력으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또는 산업보건인을 산업과 규모에 따라서 법에서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300인 미만 사업장 등 겸직이 가능한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 고시에 따라서 안전보건 전문 인력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간을 보장해 주도록 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는 그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추기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또 용도에 따라서 집행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기업 또는 건설업에서 시공능력 상위 200위 이내의 건설회사는 안전을 전담하는 조직을 두어야 하는데, 다만 위험의 특성에 따라서 위험도가 낮은 기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문 인력이 2명 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그 안전 및 보건의 확보 및 개선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청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견 청취 방식은 그 제한은 없고 산안법에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안전보건협의체를 통한 논의 및 심의 의결로 가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 중지 등의 대응 절차를 마련하고, 이것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여덟 번째로는 도급 시에는 재해 예방의 능력과 기술이 있는 수급인의 선정과 안전보건에 관한 적정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이행사항을 확인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입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그 본사 및 현장 분야의 시스템 진단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을 반영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중심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점검 항목은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진단하고 있는 점검 항목입니다. 진단 항목은 크게 PDCA로 구성해서 계획, 실행, 체크, 액션하는 순서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경영청의 안전보건 활동으로 경영 일반 현황과 활동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경영 성과 같은 경우는 경영 및 재무 성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두 번째로 경영청의 안전보건 리더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리더십은 경영청의 어떤 역할과 책임, 그리고 경영 참여 정도를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시공능력 순위 상위 1천 이내의 건설업체가 시행할 안전보건 계획 이사의 보고에 대해서는 조직과 예산, 활동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안전문화에 대해서는 기업의 안전문화 수준 관리와 각종 제한 제도라든지 이런 안전 활동에 대한 부분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는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를 구체적 내용으로 정리한 건데요. 시행령 4조에 대한 점검 항목인 8가지를 그대로 반영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총 방침 및 목표부터 협력업체 관리까지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방침 및 목표는 수립과 목표 달성 노력을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유해 위험 요인 점검 및 개선에 대해서는 위험성 평가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체계를 마련하고, 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위험성 평가를 점검하는지를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문 인력은 안전보건 담당자 선임 또는 성과 제고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안전 확보 및 집행은 예산의 편성과 투자, 집행에 대한 부분을 점검을 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는 조직 구성인데요. 조직 구성은 조직의 본사의 전담 조직과 조직 유무, 그리고 인사 체계라든지 이런 조직 구성에 관한 부분을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의사소통은 안전보건위원회라든지 안전보건협의체를 통해서 어떻게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지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위기 대응 및 재해 관리입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비상조치 계획에 대한 부분, 실행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협력업체 관리로서 협력업체 안전보건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관리상의 조치인데요. 이 부분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5조와 관련하여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서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사항을 규정한 것을 그대로 점검 항목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련법 이행입니다.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사항인데요. 사전 질의에서도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 법령이 뭐냐고 이렇게 질의를 말씀하셨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령 제정한 주요 내용 설명 자료를 참고하면 노무를 제공하는 어떤 사람의 안전보건의 유지 정진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기본으로 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그러니까 우리가 건설 현장이라면 그 건설 현장에 적용되는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계되는 법령으로 이렇게 이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법령에 대한 이행 부분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을 들여다보고요. 두 번째로 관련법 이행 후속 조치로는 결국 이 관련법에 따른 인력 배치와 예산 집행 이런 부분들을 점검합니다. 세 번째는 안전교육입니다. 안전교육은 일반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는 성과평가 및 안전보건 활동별 감사인데요. 이 부분은 구축된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성과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과 평가 및 감사 부분으로서 현장에 또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간에 세운 목표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성과가 이루어진가를 평가해서 네 번째인 지적사항 개선 및 다음 연도 계획 반영에 한류 조치할 수 있도록 한류 체계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장 분야인데요. 이 현장 분야는 결국 본사에 대한 시스템 진단에 필요한 현장의 안전 활동을 보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용부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를 제작 배포를 하고 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관심이 또 증가했고, 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내서가 필요로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는데요. 고용부와 함께 이제 TF를 구성해서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노동부에서는 미국의 안전보건청 가이드와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예고안을 고려해서 7가지 핵심 요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빠진 게 교육훈련 분야만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시행령에 명시하고 있는 내용을 다 반영하였습니다. 이제 9월부터 이제 배포에 들어갔고요. 다만 저희 공단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수준 체크리스트를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안전보건관리 체계 가이드북입니다. 구성 체계는 현재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와 핵심 7가지 요소, 그리고 한눈에 보는 중대재해처벌법, 사고에서 배운다, 주요 중대재해 사례와 진단에 대해서 이렇게 구성을 되어 있습니다.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저희 공단은 건설업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한 책임 기관입니다. 현재 2, 4분기 6월 말 기준으로 공식 통계 기준으로는 전년에는 약 254명이 발생했고, 현재 6월 말 기준으로는 240명이 발생했습니다. 사고 사망이. 그래서 약 마이너스 14명인데요. 원래는 연말까지 저희들이 목표는 전년보다도 100여 명 이상의 감소 목표를 수립하고 있는데, 현재 사망이 감소는 했지만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고 사망에 집중을 할 계획이고요. 특히 계획서 대상 현장은 사고 사망자를 50% 감축할 목표로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계획서 현장에서 사망자가 109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4명 이하로 이렇게 사망을 감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도 계획서 현장에서는 사망이 많이 줄었지만 원래 연말까지 50% 이상을 감축하도록 목표를 정하고 이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은 하반기의 사업 전략은 대형 사고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소규모 현장에 대한 즉시 기술 지원과 제도 개선, 그리고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업을 방향을 정하고 건설안전 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1년 하반기에 대한 저희들이 핵심 사업으로는 첫 번째는 건설 현장 페트롤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약 한 5만 개 현장에 대해서 페트롤 점검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2주마다 저희들이 고용부 합동으로 전국에 약 2,000명이 함께 현장 점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저희들이 일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로는 유해염 방지 계획서에 대해서 사망사고를 50% 감축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건설업체 감독 지원과 시스템 진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는 소규모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도 개선 및 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인데요. 첫 번째는 건설업 유해염 방지 계획서에 대한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히 건설하는 지표, 사망 만인율 산정이라든지 실적 평가에 대한 부분을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1000대 업체에 대한 PQ 심사 사전 예방 활동 평가에 대해서는 전체 건설업체로 확대를 한다든지, 그리고 종합 건설업체 외에도 전문 건설업체에 대한 사망 만인율을 산정해서 공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는 재정 지원과 위탁 사업을 확대를 할 예정인데요. 특히 건설업에 대해서는 시스템 비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래 약 한 550억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내년에는 약 750억 이상으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장비에 관한 사망재해도 집중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저희들이 스마트 안전 기술을 통한 사망사고를 예방할 계획인데요.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스마트 안전 쪽으로 TF를 구성해서 내년에는 집중적으로 스마트 안전 기술을 중소규모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재정 지원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 다발 업체에 대한 안전보험 관리 체계 구축 기반을 위한 기반을 원래 마련해서 내년에 다음에 말씀드릴 추가 대책에서 안전보험 관리 체계 기반에 대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한 후에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문 건설업에 대한 전문성을 좀 강화를 하고 가설안전 지원 체계를 좀 더 구축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로는 유관기관 협력 체계를 회복하고 또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까지 저희들이 사고 사망에 집중을 하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중대재해처벌법과 연계를 해서 안전보험 관리 체계 기반에 대한 확충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4가지 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보험 계획 수립과 이행에 대한 평가를 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1000대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안전보험 관리 실태 조사와 컨설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주자가 하고 있는 기본 안전보건대장, 그리고 설계 안전보건대장, 시공사가 하고 있는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대한 작성과 이행을 점검을 하고, 또한 전업종에 대해서 시행할 계획인 현장지원단,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본사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공단의 대표 사업인 유해인 방지 계획서에 대해서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리고 업무를 간소화하고 그리고 정보 공유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시각화를 활용해서 위험 현장, 전국에 우리가 연간 100만 개 정도 현장이 생성소멸하는 건설 현장에 대해서 적기에 페트롤 점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저희 공단은 2022년까지 산재 사망 절반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전국 건설 현장의 약 한 30%, 그러니까 우리가 실시간 통계로 약 40만 개 현장에 대해서 약 30%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방점검 대상으로 선정을 하고 약 5만 개소에 대해서 페트롤 점검을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어떤 사망에 대한 억제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안전보험 관리 체계에 대한 구축이 또 필요하고, 특히나 경영진의 어떤 안전에 대한 경영을 최우선적으로 이렇게 가져가야 되고, 또한 안전 투자를 또 강화를 해서 현장의 어떤 안전 문화가 이렇게 정착되도록 하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이 자리가 우리 실무자 협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건설업체가 안전을 경영 활동의 어떤 확산하는 기회가 될 수가 있고 또 사고 사망이 감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많은 분들의 특히 교수님, 권혁 교수님의 어떤 처벌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금 기업에서 고민하고 있는 처벌법에 대한 대응에 대한 부분, 이런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가져가서 많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대기업만을 위한 조직이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중소건설업체를 포함해서 처벌법의 그 제외 대상인 5인 미만 사업장도 저희들이 그 사고 사망을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이 공단이 또 건설하는 실무자뿐만 아니라 여러 관련 단체와 같은 소통을 자주 해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어떤 제도적인 부분 그리고 문제점 그리고 산재 예방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소통을 해서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